지금 둘째 마당 15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서 쪽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리 단말기 안에는 센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속도 센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고요. 그 센서들을 필요할 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자, 시작 화면에서 스타트 눌렀고요. 넥스트 누르고 프로젝트 이름을 My Sensor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My Sensor라고 만들고요. 패키지 네임에서는 my 삭제하고 저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Finish 누르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겠죠.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자, 그러면 우리 요 안에서 자, 센서 정보를 가져오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화면 레이아웃 먼저 구성을 해보죠. 액티비티 main.xml을 열고요. 자, 안에 있는 텍스트 뷰는 선택해서 삭제를 하고, 자, 우리 리니어 레이아웃을 구성해 볼까요? 최상위 레이아웃을 자,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변경을 하고요. 자,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 이렇게 합니다. 자, 버튼 두 개를 위쪽에 추가할 거라서 레이아웃 허리젠틀이라고 하는 거 추가를 하고요. 버튼을 하나, 둘 갖다 놓습니다. 첫 번째 버튼에 표시되는 글자는 자, 센서 리스트 이렇게 할까요? 센서 리스트.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자, 센서들 중에서 첫 번째 거를 한번 보겠다. 자, 첫 번째 센서의 정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정보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스크롤 뷰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자, 컨테이너스에 스크롤 뷰를 그 아래쪽에 추가를 하고요. 자, 스크롤 뷰 안에다가 텍스트 뷰 추가하면 되겠죠. 이거 우리 뭐 여러 번 해봐가지고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텍스트는 일단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자, 아이디는 아웃풋 1로 변경하겠습니다. 스크롤 뷰의 배경색을 좀 바꿔놓으면 이 영역을 구분하기가 좀 쉽겠죠. 자, 백그라운드 색상을 자, 연한 파란색으로 변경을 합니다. 여기 안 바뀌었나요? 네. 자, 다시 스크롤 뷰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스크롤 뷰가 안 보여서 그렇군요. 바뀌었는데 자, 위에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의 레이아웃 하이트 값이 웹 컨텐트로 바뀌어야 자,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저 버튼 두 개 아이디는 일단 놔둘게요. 그럼 메인 액티비티로 가서 이제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텍스트 뷰만 자, 여기 변수로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onCreate 안에서 자, output 1은 자, find view by id로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버튼 두 개를 눌렀을 때 동작할 코드를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그때마다 한 줄씩 저 스크롤 뷰 안에 있는 텍스트 뷰에다가 출력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println이라고 하는 함수를 추가를 해주자. 그래서 output 1.append라고 하고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센서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출력하는 코드를 넣어보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버튼 눌렀을 때 가져오도록 만들어 볼까요? 자, 버튼이라고 하는 거 find view by id r.id. 버튼 찾아서 버튼.set on click listener new on click listener 엔터 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 get sensor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그 함수를 호출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그 함수 안에서 센서 리스트를 한번 가져오도록 만들면 되겠죠. public void get sensor list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get sensor list 안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그 센서 정보를 가져올 때는 그 센서 매니저라고 하는 걸 쓸 수 있는데요. 이게 시스템 서비스로 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 서비스라고 하는 건 이제 단말이 실행될 때 그때 뒷단에 이미 실행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U로 생성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센서 매니저 해놓고 자, 매니저 equal 자, get 시스템 서비스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센서 서비스 하면 액티비티 안에 이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게 시스템 서비스라서 시스템 서비스가 여러 개의 시스템 서비스 중에 하나를 가져오는 거라서요. 이렇게 형변환을 해서 센서 매니저에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매니저 점 해보면 get sensor lis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자, 센서 점 타입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자, 억셀러로미터 뭐 이런 거 해서 센서를 지정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타입 all이라고 하면 모든 센서 정보를 얘가 가져오게 됩니다. 자, get sensor list에 보면 리스트 형태로 센서를 받고 있죠. 자, 리스트 센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센서스라고 받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정보를 우리가 출력을 해보자 라고 하면, 자, 여기다가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겠죠. 인덱스 몇 번째 건지도 알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포문을 한번 돌려볼게요. 센서 하고 센서스라고 하면 센서스 뒤에 있는 게 하나씩 앞으로 와서 출력이 되겠죠. 자, 여기 포문 안에 중괄호가 실행이 될 테니까 그때 출력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샵을 붙여보고요. 여기다가 인덱스 몇 번째인지를 알기 위해서 인덱스 값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때 자, sensor.getName 해서 센서의 이름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getSensorList라고 하는 걸로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하고요. 자,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되면 앱을 실행을 해서 자, 센서 정보를 가져오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가 이렇게 실행이 됐죠. 자, 그러면 앱을 한번 실행을 해보자. 자, 클릭해서 자, 실행 버튼을 클릭을 했죠.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 센서 리스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실제 단말기에다가 실행을 해보면 자, 이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센서 이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센서의 상세 정보 같은 것도 여러분이 필요하면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센서의 값 같은 거를 출력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인덱스 정보 하나도 증가가 안 했네요. 그죠? 자, 여기에 자, 인덱스 1 이렇게 넣어주면 하나씩 증가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센서 정보를 갖고 왔으니까 뭐 여러 개의 센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그 중에 자, 하나를 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그러면 두 번째 버튼 눌렀을 때가 되겠죠. 자, 버튼 2라고 하고 find view by id r.id. 버튼 2. 자, 버튼 2. set on click listener, new on click listener 엔터를 치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get first sensor 이렇게 함수 실행하도록 만들고요. 여기서 public void get first sensor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도록 하자.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첫 번째 센서 정보를 가져올 텐데 그때 센서의 값을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여기 매니저 센서 매니저가 있으면 그 센서 매니저에 register listener라고 하는 걸 가지고 리스너를 등록하면 센서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센서라고 하는 거를 센서 매니저를 통해서 가져오니까 얘를 위에 변수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안에 속성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센서 매니저.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센서 매니저라고 하는 요거를 이렇게 없애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럼 get first sensor라고 하는 거에서 자, 매니저.자, register listener라고 하는 게 있다.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new 자, sensor event listener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죠? sensor event listener. 자, 이거 해놓고 엔터 쳐보면 자, on sensor changed라고 하는 게 넘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자, 거기 가보면 자, 이렇게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on sensor listener라고 하는 거 sensor event listener죠. 자, sensor event listener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추가를 해보면 자, on sensor changed라고 하는 데서 자, 센서의 값이 바뀔 때마다 요 함수가 호출된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센서의 값을 가져올 거냐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도 여기 있는 센서 중에 하나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버튼 눌렀을 때 가져오는 센서 리스트 정보도 이렇게 위에 변수로 올리고요. 자, 이것도 이렇게 없애보자.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자, 두 번째 파라미터 자, 여기 있는 여기다 콤마를 붙이고요. 엔터를 치고 자, sensors라고 하는데 값이 있다면 0번째 걸 갖고 와보자. 그 다음에 sensor manager.sensor delay와 센서 정보를 어떻게 가져올 거냐라고 하는 걸 여기다가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자, register listener의 파라미터를 지금 우리가 3개 넣어준 거예요. 첫 번째가 sensor event listener고요. 두 번째가
자, 센서 객체 정보를 여기다 첫 번째 걸 갖고 와서 넣어준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정보를 어떤 형태, 지연 시간이 좀 있게 가져올 건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onSensor changed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우리가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이제 프린트아웃해서 넣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println이라고 해서 자, 센서라고 하고 타임 스탬프. 자, 이게 어느 시간대에 센서 정보가 지금 캡처가 된 건지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event.timestamp라고 해서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포문으로 한번 해볼까요? 포문으로 인덱스 i라고 할까요? 자, i가 0이고 i가 event.values라고 하는 게 있어요. values 안에 값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i++ 일반적인 그냥 C 스타일 포문으로 한번 해봅니다. println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자, 그래서 조금 띄우고 value에 샵을 붙여서 자, i번째 value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땡땡 하고요. 그 다음에 event.values의 i번째 걸 가지고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자, 요거가 동작을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버튼 누른 다음에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그 중에 첫 번째 센서의 값을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등록하지 않았고요. 자, 일단 여기 가서 센서 리스트에 보면 아까처럼 리스트가 나오고 첫 번째 요거가 되겠네요. 그죠? 억셀러로미터 첫 번째 누르면 이렇게 쭉 출력되는 걸 볼 수 엄청나게 나오죠? 예, 센서 정보가 엄청나게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센서 정보를 받는 그 간격이 굉장히 촘촘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밸류 값이 지금 3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 볼 수가 있고, 억셀러로미터니까 XYZ 정보를 쭉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센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 이제 센서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렇게 값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다 정도만 알아도 웬만한 정보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센서마다 그 값의 특성이 다르니까 그거는 센서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센서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